오늘 정치 코멘트를 지금까지는 동영상으로 올렸는데요.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인체 치명적인 기준치 30배의 카드뮴을 반출해서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Y기업이 우리 이제 화단이라든지 우리 저 텃밭이라든지 밑에에서 관에다가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독가스를 갖다가 보내고 나무를 죽이고 그걸 내가 영상을 갖다가 올렸더니 그것을 막 막으면서 내 이게 숏이라든지 롱 업로드를 방해치고 글을 못 올리게 방해를 쳐서 지금 거의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정치 코멘트도 업로드 시켜서 몇 시간을 지체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시스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 한동훈과 친윤의 갈등 내관으로 떠오르는 정책위 의장 인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친윤 대표 임면 권한의 의문 2달밖에 안 돼. 해서 친한 먼저 사의 표명 후 재신임 묻는 게 관례. 친윤 최고위원 수 5대 4냐 4대 5냐가를 인사. 유임 교체 여부 두고 양측 신경전 고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꽂아놓는 것하고 이번에 이제 당대표가 된 한동훈 측에 한동훈 당대표 측에서 이제 그런 그런 게 이제 있나 보죠. 근데 그 당대표 사람으로 이제 채워지려면은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사표를 내는 거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고 그 제일 윗사람이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되면은 다 자기들이 사표를 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의 유임 교체 여부를 두고 당내 개파가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친윤석열계에서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명한 지 2달밖에 안 된 정책위의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동훈계에서는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자리를 지킨 사례가 거의 없었고 안정적인 단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위의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네요. 한 대표는 가능한 다음 주 안으로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를 매듭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 첫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된다. 앞서 한 대표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아 비서실장과 서범수 사무총장을 차례로 임명했다. 다만 이들은 최고위원회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사다. 한 대표가 최고위원 인사에 속도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자칫 자신의 측근으로만 지도부를 꾸리게 되면 당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격화됐다는 점에서도 이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한 대표 취임 이후 탕평 인사가 점쳐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죠. 어차피 윤석열 개나 한동훈 개가 거의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면 안 되죠. 핵심은 정책위원장 인선이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친윤계인 정책위의장을 교체해 이 자리를 친한계 인사로 채우면 최고위원 9명 가운데 자신을 포함한 5명이 우군이 된다. 안정적인 단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한 대표 본인을 비롯해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과 새 지명직 최고위원, 새 정책위원장에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김지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등 범친윤계 최고위원들과 각을 세우게 될 수 있다. 추 원내대표가 당내 다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원내 당대표 한계론이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한 대표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도부의 유일한 TK 대구 경북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책위의장의 임명과 관련해 대표 임명 권한에 대한 상임 전국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자는 주장을 했다. 경우에 따라 임기가 1년인 정책위원장을 교체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헌 당규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직에 대해서 임명권이 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개파색의 옅은 삼선 이양수 의원은 29일 라디오 하민경의 아침 저널에서 정처의 위장은 교체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맡은 지 2달밖에 안 됐다. 합리적으로 일 잘하니 굳이 정 의원을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다.
당사자인 정책위의장도 임기 1년을 다 채운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친한계는 새 지도부가 출범했으니 기존 당직자의 임기는 고려할 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 임기와 관련된 질의에 임기라는 부분의 의미가 없다. 정책위의장이라는 게 당대표, 원내대표 합의해서 정하지만 임명권은 대표가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가 갖고 있다는 거죠. 서 사무총장은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다 라며 국민의힘이 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책 발굴이 인선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다른 건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친한계에서는 정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기류로 익힌다. 최근 정책위의장과 추 원내대표의 SNS를 비롯해 당 유튜브 영상에는 이와 관련된 댓글이 계속해 달리는 중이다. 한 친한계 재선 의원은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책위의장 유임 논란은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간 유임이 된 예도 없었다며 지도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도 새 대표가 들어오면 임명직들은 우선 사의를 표명하고 재신임을 받든지 아니면 교체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가 아닌가라며 임기 1년을 주장하며 사퇴하지 않는 게 분란 요소라고 말했다. 양측 다 말은 다 일리가 있네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이번 한동훈 후 60% 넘는 지지율도 당투표에 당선된 것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신복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당선돼서 만약에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과 같은 노선을 가지고 윤 대통령과 똑같은 같은 생각을 가졌다라면 한동훈이가 그렇게 많은 표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나경원이나 원희룡처럼 거의 같지 않다는 거. 자기 색깔을 가지고 계획하겠다 그런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바람으로 여기고 찍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은 그만의 기존 다른 후보들보다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그의 신념을 읽었기 때문에 무조건 윤 대통령 위주의 국민의 힘당을 몰고 가지 않겠다는 한동훈의 취지가 먹혀 들어갔고 적당하게 앞으로도 윤 정부와 조그마한 갈등은 있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 있을 거예요. 그게 한동 국민의힘당에서 다시 대권에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되죠. 그 똑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차기 대선에서는 국민의힘당이 가져오지 못하죠. 약간 이견이 있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한동훈은 장점이며 윤 정부는 여기에 협조하는 것이 국익의 국민의힘당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당이 차기에서도 대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에서 이걸 가지고 저번에 당대표 후보에서 그렇게 흠집내고 그러던 것처럼 싸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을 도와서 차기 대선도 국민의힘당에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패와 한동훈 패 둘이 나누면 안 돼요. 다 도와야 됩니다. 한 배를 탔으면 같이 도와서 되게끔 해야 되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내 안에서 자기 식구들끼리도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공산 독재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서 이제 만약 그 짓을 한다고 보세요. 국가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면 안 되죠. 오늘 뉴시스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로 한동훈과 친윤의 갈등 내관으로 떠오른 정책위의장의 인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